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전자신문의 허정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용들 하나씩 들여다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년 4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연율 2% 하락하며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의 1월 매출 실적이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톰슨 로이터가 예상한 3.5%를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올 하반기부터 유로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네, 현재 구간 뉴욕 3대 지수 흐름이 모두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하면서 그 실망감 그대로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실망스러웠던 좀 지표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동 생산성이 7개 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노동 생산성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증거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미 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 중 미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연율 환산으로 2.0%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3분기에 3.2% 상승에 크게 못 미친 것은 물론 1.4% 하락을 점쳤던 시장 예상치에도 못 미친 건데요. 특히 이 같은 생산성 하락은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무려 7분기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이처럼 노동 생산성이 둔화된 것은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그 노동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탓인데요. 실제 근로자 1인당 투입되는 노동 비용은 예상보다 높은 4.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기업들은 기존 인력들에 대해 최대한 많은 생산성을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임금도 올려야 하고 더 큰 생산성을 유도하기는 어려워졌다면서 이제 기업들은 사업을 키우기 위해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소식 하나 또 있죠.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예상을 웃돌았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문가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을 봤을 때는 청구 건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또 나타났는데요. 이 미 노동부는 지난 2일까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 주보다 5천 건 감소한 36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전망치 36만 건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앞서 2주 전에 밝혔던 수치는 36만 8천 건에서 37만 1천 건으로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이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5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2,250건 줄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6개월을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장에 좀 뚜렷한 호재성 재료를 보면은요,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의 1월 매출 실적이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어요. 네. 내수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메이시스 백화점과 갭, 코스트코 등 미국 주요 소매업체들은 1월 매출 실적이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18곳의 소매업체들의 1월 중 동일 점포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성장했습니다. 이는 톰슨 로이터가 예상한 3.5%의 증가를 크게 웃도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미국 최대 백화점의 메이시스는 1월 중 동월 점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7%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의류 소매 업체인 갭의 1월 동일 점포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에 4%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코스트코의 1월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했습니다. 미국 2위 소매업체죠. 타겟은 1월 동일 점포 매출이 3.1%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순 매출액은 59억 7천만 6억 1월 소매 판매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재정절벽 우려가 꺾인 가운데 고용도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하면서 소비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건데요. 또 지난해 연말 재고 물량을 할인된 가격에 처분하는 행사가 늘어난 것도 판매 증가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소매주 쪽에 나왔지만 주가에는 완전하게 반영이 되고 있진 않아요. 메이시스 쪽에서는 현재 2%에 가까운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지만 월마트가 현재 보합권이고요. 타겟은 0.7% 하락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ECB 회의가 있었는데요. 드라기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최근 이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이 드라기 총재가 이쪽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유로은행 총재가 유로존 경제가 올 초까지는 취약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도 환율을 주시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주요 발언을 자세히 보시면요. 유로화 급등에 대해서는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유로화 환율은 장기적으로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유로화 절상 추세는 유로존에 대한 시장 신뢰감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환율은 통화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성장과 물가 안정의 중요한 요소이며 또 물가 안정 리스크를 변화시킬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드라기 총재 반론이 알려진 뒤에 외환 시장에서 유로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이 장 초반 유로당 1.3567달러에 거래되던 유로는 이 드라기 총재의 구두 개입 후에 급락해서 1.3428달러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와 유로존 은행들이 3년 장기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드라기 총재는 금융시장에서의 자신감 회복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만큼 금융시장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몇 개월 내에 정책 목표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이 세금 인상과 유가 상승이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앞서 22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종전 1.0%에서 사상 최저인 0.75%로 내린 뒤 7개월 연속 동결한 것입니다. 네, 달러당 유로 환율이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 좀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네. 자, 유럽 쪽 마감을 보겠습니다. ECB 쪽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점쳤지만 이 결과가 호재로 좀 작용하기는 좀 부족했던 걸까요? 좀 혼조세였죠? 네, 드라기 총재의 경기 회복 발언도 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국 중앙은행과 ECB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영국의 지수는 1.1% 떨어졌었고요. 또 프랑스 지수도 1.15% 밀렸습니다. 이 반면 독일만이 12월 산업 생산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0.3% 증가를 했다고 밝히면서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지수는 0.13% 올랐습니다. 네, 허정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노동 생산성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증거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의 1월 매출 실적이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18곳의 소매업체들의 1월 중 동일 점포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성장을 했습니다. 톰슨 로이터가 예상한 3.5%의 전망치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올 하반기부터 유로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또 유로화가 절삭을 지속할 것인지 모니터링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